행복은 언제나 가장 짧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박만옥 가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불판 위 삼겹살이 지글거리고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온 가게를 울립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영래, 재필, 종이 그리고 마상철인데요. 그 누구도 이 순간이 다시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박만옥은 모처럼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고 친구들과 영래는 분주하게 서빙을 돕습니다. 박만옥이 구워주는 고기에 네 사람은 행복한 듯 연신소리내서 웃는데요. 7년 전에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로 다시 돌아간 듯하죠. 7년이라는 긴 세월, 그 시간 동안 서로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웃음은 유난히 애틋하고 짧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 보이죠. 최후의 만찬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구화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종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녀는 지금 대한그룹 회장 미숙의 수양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도망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재벌가의 딸이라니 그야말로 인생의 반전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집엔 사랑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한때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여인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종이는 구원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종이를 수양딸로 삼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죠. 하지만 미숙에게 그 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딸의 자리를 채워줄 대체물이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종이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미숙은 종이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이 순간부터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과거의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엔 섬뜩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7년 후 미숙은 종이의 뒤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의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가 폭발했죠. 감히 이것이 나를 속여. 그동안 숨겨져 있던 미숙의 광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종이는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귀가합니다. 고요함이 흐르는 대한그룹 저택인데요. 넓은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립니다. 종이는 문을 열고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서죠. 그런데 순간 종이의 표정엔 가게에서의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자신의 어두운 방에 미숙이 검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던 것이죠.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종이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탁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이 깨졌습니다. 미숙의 손에서 떨어진 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죠. 종이를 바라보는 미숙이 눈에는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는데요. 내가 뭘 했니? 종이가 알던 미숙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내가 만든 세상 안에서만 살아야 해. 그런데 감히 그 더러운 시장 밥집 따위에 다시 갔다고? 놀란 종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종이에게로 다가옵니다. 내 과거는 죽은 거야. 그 더러운 이름 종이도 그때 다 사라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넌 철저히 나의 아바타로 살아야 해. 종이가 아닌 죽은 내 딸로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거라고. 그것이 너가 미숙이 딸로 이 집에 온 이유라고 말하죠.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내가 사준 옷을 입고 웃으라면 웃고 숨쉬는 존재. 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종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미숙은 비웃었습니다. 행복, 메이드 따위나 하는 거지 같은 너를 데려다 대한그룹 딸로 만들었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죠. 그녀는 종이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집니다. 내 명령을 또 어기면 파양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리고 너가 좋아하고 찾아가는 그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목소리는 사랑을 잃고 삶을 마감하려던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집착과 통제에 미친 괴물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이는 이제서야 알게 되죠. 딸이 왜 스스로 살자를 선택했는지. 종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종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미숙의 딸이 아니라 미숙의 아바타였구나. 그것이 나를 수양딸을 삼은 이유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과거가 그리워졌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미숙의 시선은 늘 그녀를 따라다니고 그녀의 인생은 점점 고립되어 갔죠. 그리고 마침내 또다시 선을 보라는 미숙의 지시였는데요.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받는 종이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젠 나도 지쳤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죠. 8화에서 영래는 재필과 약속으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그러나 영래의 눈앞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종이와 제필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함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영래의 몸이 얼어붙었죠. 눈빛이 흔들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정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래를 지켜봐온 남자, 그는 영래의 슬픔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정연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영래야,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하지만 영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며 영래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연은 영래가 제필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필이 영래와 종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죠. 그래서 정연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종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또다시 마음 아파할 영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래가 가장 잘 웃는 건 정연이랑 함께 할 때인데요. 자신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도 제필이 아니라 정연이랑 함께 할 때이죠. 제필과 함께 할 때는 자신이 배려받기보다는 늘 제필에게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제필과 연인이 된다 하더라도 영래가 계속해서 희생을 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데요. 특히나 결혼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필보다는 정연이 영래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최종화에서는 지금처럼 네 사람 모두에게는 한때 서로를 좋아했던 추억으로 남고 각자 다른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래는 정연과 함께 그리고 종이 또한 자신의 키다리 오빠인 영식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야기의 무게는 다시 박만옥에게로 향합니다. 그녀는 늘 강해 보였지만 그 강함 뒤엔 수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죠. 막둥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내 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리어카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죠. 그 리어카가 부서졌을 때 그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종이었죠.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죠. 이것이 만옥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의 박만옥은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 뒤엔 종이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던 거죠. 정분과 상철의 러브라인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장 한쪽 구석, 젓갈 냄새가 가득한 상철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정분과 수진을 챙길 때만큼은 따뜻합니다. 정분은 한때 사랑을 믿으며 정식을 사랑했다가 철저히 배신당했는데요. 갑작스런 임신에 당황했지만 예쁜 딸 수진을 낳아 현재 잘 키우고 있죠. 그러던 정분 앞에 어느 날 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분에게 추근대기 시작했죠. 그때 상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분의 남자친구요. 순간 정분은 놀랐지만 그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상철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죠.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